우리 국민들이 많이 상심해 계십니다. 특히 그때 억류되었던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총리로서 한 말씀 위로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지에 구금되셨던 분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켜보셨던 국민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놀라고 또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출근도 하지 않은 대통령,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먹는 영부인, 국가를 사유물로 취급하다가 정권이 뺏기면 처벌받을까 두려워 마침내 군대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싹쓸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 그것이 12.3 내란입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윤석열이 쓸어버리겠다고 한 반대파의 대표가 바로 지금 우리 대통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적이고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권력을 계속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끝이 군사 쿠데타로 된 것이 참으로 우리 민주공화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결국은 사필귀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먼저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주기를 했고 나아가 부산 가덕도에서는 테러를 가해 이 대표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지난 겨울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슷하게 봅니다. 네, 총리님,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김건희에게 그림을 갖다 바치고 국정원장 법률특보 자리를 꿰찬 뒤에 김건희에게 매각 매직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판단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 오로지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상민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특보자를 껴차고 쓴 보고서가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칼 살인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커터칼이라는 규정 자체가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이 국회에 올리기도 어려운 정도의 흉기, 바로 그러한 것을 놓고 커터칼로 윤색해서 테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법률 판단 조직은 법률특보가 아니고 기획조정실 준법지원처입니다. 준법지원처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자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 정식 법률 검토 조직도 아닌 김건희 최측근 특보의 판단을 가지고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것도 문서가 아니고 전화로 구두 통보했습니다. 총리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명백한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책을 다루게 되어 있고 물론 마지막 항에는 특별한 사안을 규정해서 그것을 심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러 가지 그 규정상으로는 테러라는 규정을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련한 조사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제도 천준호 의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1차적으로 이것이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1차 확인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도 이것이 좀 명료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로서 그 이후의 조치를 불가피하게 판단하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드립니다. 네.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에 정식 문서로서 테러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판단 또한 문서로서 받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4일 국무조정실이 테러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테러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방치했다. 저는 결국 테러를 조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도 계셨지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즉시 감찰반을 가동해서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 센터부터 국정원까지 모든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서 그 실체를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제기하신 요청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4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보사 HID 부대장 출신 박모 장군이 직접 나와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대북 작전 임무를 마치면 그 임무 종료 후에 요원들을 제거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라 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폭사 장치의 실물입니다. 위성전화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면 기폭 회로를 통해 조끼에 장착된 폭약이 폭발되고 착용한 요원은 죽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사건, 이 작전 계획이 언제 실제로 있었느냐?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은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 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노상원 수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고 이번 내란의 주역이 바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입니다. 한번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노상원 수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쪽 놈들 수거 대상 처리, 반대파 싹을 잘라버린다, 확인 사살,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 유도, 북과의 접촉 방법, 대가, 이런 충격적인 내용,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김용현과 노상원은 2016년, 17년부터 이런 연습과 작전 계획 준비를 해봤던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총리님 함자도 저기에 나옵니다. 이번 12.3 내란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그런데 북한 도발 유도에 실패했으면 그만둬야 될 것인데 비상계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킨 일입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들의 속셈,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그 기형적이고 피이성적인 광적인 권력 집착으로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리고 정적들을 다 처단하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방장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장관입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또 국방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관계라 좋은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 혹시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취임사에 내란과의 단절, 책임자 처벌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진급도 하고 요직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참가자들이 국방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2차 계엄 시도에 앞장서고 동조했던 자들이 국방부의 인사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암세포를 수술하는데 한 번의 검진으로 암세포를 일거에 제거하거나 척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배제 또 공고 휴직 직위 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직 언론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후 국방부 인사부서의 회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12월 4일 새벽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한 직후에 국방부 오영대 인사국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역 계엄사 창설, 병력 휴가 복귀, 계엄 시 자동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제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는 제가 오늘 어제 처음 봤습니다만은 지금 문민 장관이 들어온 이후에 인사국장이 군이 아닌 최초의 문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평가를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정책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통합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군의 인사는 각 군 총장이 주도해서 올라오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주요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평가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국장이 민간으로 최초로 임명됐다는 것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가담자를 조사한다는 감사관실, 김용현 인사청문회 때 변명 자료를 국회에 뿌리고 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감사관실인데 이들이 인사검증을 한다든지 또 내란을 파헤친다면서 증거인멸을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감사관실을 비롯한 조사본부, 각군 감찰실에서 약 40~50명이 입체적으로 또 전능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숨겨지거나 또 의식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국방정보본부가 군 정보기관 개편을 비밀리에 추진 중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국방정보조직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정보사의 인간정보부대를 떼와가지고 원천히 국방정보본부장이 직접 통제하고 합참정보본부와 정보사 37 사령부의 분석 기능까지도 정보본부에 가져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원래 신원식 김영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국방장관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문민 장관, 안기백 장관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거머쥐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원천이는 뭐 하던 자냐? 12월 2일 날 내란 계엄을 모의할 때 정보사령관이 김용현한테 보고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이른바 인간정보하고 200, 800입니까?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이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관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원천희 본부장은 내란 준비 단계부터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국방정보본부를 원래는 장관 직속으로 해 돌려다가 이제 안기백 장관이 오시니까 본인이 있는 국방정보본부 외야에 두면서 정보사령부까지 방첩사 기능까지 합쳐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다가 유사시에 윤 어게인을 다시 외치면서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는 생각 아닐까요? 글쎄,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일장 총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직무 배제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12월 2일 9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와 함께 장관에게 가서 계엄이 포함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지난번에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걸 식별했습니다. 식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방 발전과 더 나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최초 문민 장관이신 장관님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주시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믿어주시고 반드시 내란만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의 어떤 그 전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철저히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세원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저희가 깊은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외교장관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예, 장관님. 이번에 어려운 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시면서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국민들 무사히 귀환시키는데 정말 노고가 크셨을 겁니다. 또 국민들은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억류됐던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는 미국 정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도 하고 빠른 해결을 요구해서 일단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그런 고초를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나마 강단이 있으신 장관님이 계셔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